안녕하세요. 다니엘의 론튜브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2021년 3월 달인데요. 오늘은 융자를 봤는데, 그 모기지 융자죠. 주택 융자를 봤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융자 받으시려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.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이 그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. 지금을 셀러 시장이라고 하죠. 살려는 사람 많은데 팔려는 물건은 많이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스팅이 하나 되면 뭐 10 분, 20 분이 어플라이를 하기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그 10 분, 20분 중에 한 분으로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선택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. 어떻게 하면 좀 경쟁력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그 집을 사기 위해서는 융자가 가장 중요합니다. 융자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. 그 융자가 되는지 먼저 그 융자 에이전트, 저 같은 융자 에이전트, 라이센스가 있는 융자 에이전트를 컨택을 하셔야죠.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요청하는 융자 전문가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프리 어프로블 레터를 받으셔야 됩니다. 프리 어프로블 레터가 없으면 집을 살 때 신청을 할 수가 없죠. 프리 어프로블 레터를 받을 때 그 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무엇이 있냐면 그 데스크탑 언더라이터 DU 레터라고 합니다. 데스크탑 언더라이터는 그 페니메에서 이용하는 그 데스크탑 언더라이터 시스템인데요. 바이어에 대한 모든 정보, 뭐 크레딧을 포함해서 인컴, 그다음에 테너들이라고 합니다. 그 어플리케이션 융자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정보를 모두 입력을 하게 되면 데스크탑 언더라이터라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 론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 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레더가 있으면 융자가 거의 100% 확실하기 때문에 셀러 입장에서는 그 레더가 있는 거와 없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반드시 프리 어프로브 레터를 받을 때 그 데스크탑 언더라이터 DU 레터를 같이 요청을 하시면 좋습니다. 다만 그 서류를 요청을 하려면 론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서류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. 인컴 증명이라든지 또 뭐 2 months 뱅크 스테이트먼트라든지 또 워크 히스토리가 2년 이상 또 필요할 거고요. 크레딧 리포트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크레딧 리포트에 얼만큼 페이먼트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모두 포함된 모든 자료가 들어가야지만이 시스템에서 그 디유 에러가 eligible, ineligible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. 근데 그 과정에서 크레딧은 굉장히 인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. 보통 컨퍼밍 론을 진행하려면 740점 이상은 돼야 그래도 좋은 레이트를 받습니다. 물론 700 점도 가능하고 뭐 780점 이상, 800점 이상이면 더 좋지만 최소한 740점 이상 되면 그 가장 베스트 레이트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. 다만 600 점대도 뭐 론은 가능하죠. 컨퍼밍 론도 가능하고 또 크래시 너무 낮은 경우에는 뭐 FH 론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근데 그 크레딧 그 스코어 관리는 잘 하셔야 되고 또 크레딧을 잘 관리를 해야만 론을 받을 수 있을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. 크레딧 스코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론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자와 비용을 많이 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얼만큼 어느 정도 크레딧 스코어가 준비되어 있는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미리 한번 떼보는 것이 좋습니다. 이거 1 년에 한 번 뭐 지금 팬데믹 기간은 뭐 수시로 본인 스스로 크레딧 리포트를 띄게 되면 풀이기도 하지만은 그 하드 인콜에 들어가지도 않죠. 크레딧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본인 스코어가 얼마인지 또 어떤 또 잘못된 내역이 혹시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다음 론 오피서한테 의뢰해서 크레딧 리포트를 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크레딧 관리는 굉장히 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. 그다음에 또 다운 페이먼트입니다. 다운 페이먼트를 얼마큼 준비하고 있는지 그래야만
뭐 20% 이상 다운페이를 안 하는 경우에는 뭐 PMI 또는 MIP 보험을 내게 돼 있죠. 20%될 때까지.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뭐 집 뭐 가치가 100만 불이다 그러면 10%면 10만 불, 20%면 20만 불이 되겠죠. 그 금액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론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, 물론 3.5% 뭐 5% 다운해도 론은 가능합니다. 그렇지만 뭐 50만 불 이상 론을 받으려면 실제 소득이 1 년에 한 10만 불 이상은 돼야 그래도 50만 불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60만 불 집을 뭐 LA나 오렌지 카운티 쪽은 60만 불 집 구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, 60만 불 집을 사려고 했는데 10만 불 다운페이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50만 불 론을 받아야 되는데, 50만 불 론을 받으려면 10만 불 이상은 인컴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가능한 본인의 인컴에 맞는 수준에 맞게 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운 페이먼이 얼마 준비되어 있는지, 이 부분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겠죠. 그래서 본인 인컴을 이제 알려주고, 또 거기에 대한 증빙 서류, 뭐 W-2라든지 텍스 리턴이라든지 페이스톱이라든지 다 보내주면 얼마큼 론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나올 수 있겠죠. 그러면 론 가능한 금액 플러스 다운 페이먼트 하면 본인이 살 수 있는 집의 그 어라운드 밸류가 나올 것입니다. 근데 그걸 가지고 집을 찾기 시작하면 되시는 거죠. 그래서 크레딧 중요하고, 또 다운 페이먼트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, 2 년간의 텍스 리턴, 또 뭐 W-2, W-2가 아닌 셀프 임플로이드인 경우에는 텍스 리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계셔야 되고, 또 연초가 아닌 경우에는 또 P&L, 또 밸런스 시트를 요청합니다. 현재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또 확인하기 때문에. 그다음에 본인이 다운페이 하려는 그 펀드는 반드시 뱅크 스테이트먼트에 2달 정도는 입금이 돼 있어야 됩니다. 지금 당장 돈을 빌려와서 뱅크 스테이트먼트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다운 페이먼트로 인정 못 받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뭐 기프트 레터를 써서 기프트로 활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. 다만 다운 페이먼트로 쓸 그 펀드가 반드시 뭐 체킹 어카운트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세이빙 어카운트도 상관없고, 뭐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도 관계없습니다. 꼭 주식을 팔아서 2달 전에 뱅크 스테이먼트에 넣어 놔야 되는 건 아니고요. 주식 그대로 갖고 있다가 뭐 에스크로우 클로징 할 때, 다운페이 할 때 주식을 팔아서 그 다운 페이먼트를 해도 상관없죠. 예, 그렇게 다운 페이먼트를 준비를 또 하시면 됩니다. 그 워크 히스토리 부분은 굉장히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, 최소한 2년 이상의 워크 히스토리를 요청을 합니다. 다만 예외 부분이 있는데, 뭐 의사, 간호사, 뭐 전문직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고 뭐 한 달 내지는 2달 인컴을 받았는데,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오퍼 레터를 받게 될 거예요. 그러면 1 년간 연봉이 뭐 10만 불이다. 그러면 10만 불 오퍼 레터를 보여주고 페이스톱을 보여주면, 뭐 2년 워크 히스토리가 없더라도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뭐 그렇게 또 하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그 융자를 받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DTI, 데트 인컴이죠. 그래서 얼만큼 자기가 페이먼트를 하고 있는지 인컴 대비해서 그 부분이 중요한데, 보통은 45%, 뭐 랜더마다 좀 차이는 50%까지 그 DTI를 인정해 주는 데도 있고, 뭐 43%에서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고. 다만 그 페이먼트는 모기지 페이먼트, 그다음 프로퍼티 텍스, 홈오너 인슈어런스, 또 HOA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홈오너 어소시에이션 그 페이먼트까지 합쳐서, 또 플러스 자동차 페이먼트라든지 다른 그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 있는 모든 게 다 합산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좀 충분히 해 놓고 융자를 진행하셔야 돼요. 가능하면 모기지 페이먼트 이외에 다른 페이먼트이 없는 것이 맥시멈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겠죠.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합니다. 다만 뭐 반드시 페이먼트 해야 되는 부분은 포함이 되겠지만,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자동차 페이먼트를 하는데 실제 뭐 자동차
페이먼트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코바로라든지 뭐 코사인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페이먼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12개월 동안 다른 사람이 페이먼트 했다라는 거를 증명해 주면 그 부분은 오밋되죠. 제외됩니다. 그렇거나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구매하고 리스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구매를 했는데 앞으로 10 개월 페이먼트이 남았다라고 하면 또 면제가 됩니다. 근데 리스는 안 됩니다. 10 개월 남았건 6 개월 남았건 리스 같은 경우에는 페이먼트이 되지만 차량을 사서 페이먼트이 아직 10 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라고 하면 그 페이먼트는 또 면제가 됩니다. 또 이제 학자금 융자 같은 경우에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학자금 융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밸런스의 1%를 페이먼트 한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1%가 페이먼트 금액으로 또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DTI 맞추는 게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. 인컴이 많으면 뭐 상관이 없지만 인컴이 많더라도 또 페이먼트이 많으면 어 그 DTI가 45%를 훌쩍 또 넘어갈 수도 있고요. 특히 DTI가 또 중요한 부분이 요즘은 뭐 캐시아웃을 해서 세컨 홈을 산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.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로 가면 오히려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 렌탈 인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내는 페이먼트에 대해서만 DTI를 맞추면 되는데 세컨 홈을 사는 경우에는 본인이 현재 지금 프라이머리로 있는 홈 플러스 세컨 홈 페이먼트까지 모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현재 자기가 벌고 있는 인컴에 페이먼트하는 것이 또 50% 내지 45%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인컴 수준을 갖고 있어야만 그 세컨 홈을 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섣불리 또 캐시아웃해서 세컨 홈을 사시려는 분들은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을 하고 어 그 론 오피서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유의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? 그래서 경쟁력 있게 로 셀러한테 매력이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론이 명확하다라는 것이 좀 확실해야 됩니다. 그래서 렌더 같은 경우도 좀 분명한 렌더 전에 말씀드렸듯이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리 어프로블 레터 이외에 그 DU 그 레터 같은 경우도 포함을 시키고 그다음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뭐 다운페이를 좀 하는 게 좋겠죠. 전혀 다운페이 없이 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? 3%에서 5% 다운페이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다 론을 빌려주는 거는 그 appraisal value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3% 내지는 5%를 다운하는 거거든요. 세일즈 프라이스 대비 3% 5%가 아닙니다. 그래서 세일즈 프라이스가 요즘은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더 많은 금액을 좀 써 넣어야 셀러한테 또 매력을 주기 때문에 그 가격 대비해서 3% 5% 다운하고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쪼금 쉽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어프라이저를 했는데 그 리스팅 가격보다 내지는 실제 사게 되는 가격보다 낮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실제 본인이 준비한 거는 뭐 3% 5% 밖에 다운이 안 되는데 그 appraisal value와 실제 세일즈 프라이스 간격을 다운페이하고 또 나머지 3.5% 내지는 5%를 다운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비용이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본인 다운페이해야 할 금액이 뭐 3.5% 라고 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충분히 다운페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요즘 같은 셀러 시장에서는 실제 집을 사기가 쉽지 않죠. 셀러 입장에서도 그런 어플리케이션 들어왔을 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. 100% 캐시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50% 다운해 가지고 또 론을 용이하게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인컴 이런 부분도 다 보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특히 이런 셀러 시장에서 퍼스트 홈 바이어 뭐 그 다운페이 보조를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지죠.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이 집사기는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
그 좋은 집 자기가 원하는 집을 사려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많이 감안을 해서 준비를 좀 잘해서 사셔야 됩니다. 향후 6월, 7월 이후에 또 매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그때 가 봐야 알겠지만 그럴 확률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데요. 집값이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좀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할 것 같고 또 어 이 모기지 융자 이자율은 조금씩 조금씩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페이만 하는 그 수준, 지금 렌트비 내는 거와 거의 뭐 비슷한 수준에서 융자를 받거나 페이먼을 하면 가장 좀 바람직하겠죠. 근데 그 모기지 페이먼 하는 거에는 뭐 프로퍼티 텍스, 인슈어런스, HOA 이 부분도 또 감안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렌트비 수준을 맞추려면 실제 상당히 좀 더 낮은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뭐 칼럼이라든지 이런 유튜브 또 다른 뭐 구글링을 통해서 좀 알아보시고 특히 본인이 집을 사기 전에 최소한 3 개월 뭐 6 개월 전에는 먼저 그 융자 상담자하고 담당자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본인이 어떤 집을 뭐 어떤 지역에 사면 가장 적합할지를 좀 미리 상의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에이전트도 정하셔서 집을 찾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요즘 집 사시려는 분들 많고 또 세컨더리 홈이나 또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준비하시려는 분들, 사시려는 분들이 많은데요.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몇 가지 요소들 있죠.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감안하셔 가지고 좋은 집 사시기 바랍니다. 2021 년도는 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는 이자율이 뭐 낮은 상황이고 집을 구하기 쉽진 않지만 지금부터 잘 또 찾으신다면 좋은 집 구매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요즘은 또 구매융자 쪽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또 재미있는 사항들, 새로운 정보 있으면 또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데니엘 의 인터뷰였습니다.